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항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량주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를 매매를 하실 때 우량주의 어떤 가격이 고점인지 아니면 어떤 가격이 저점인지, 즉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우량주의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제가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 외인의 움직임을, 즉 얘네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매수를 계속 할 건지 매도를 계속 할 건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특히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왜 물타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왜 지금 신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럼 가장 먼저 우량주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즉 우량주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화면에 펼쳐놓은 것처럼 최근 2년 동안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가장 저점이 되는 가격이 자, 요 정도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점이 되는 요 최고가 찍었던 요 때가 있죠. 이 96,800원 라인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죠? 이 중간선, 이 고점과 저점에 가장 중간 정도 되는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더 정확하게 그어야 되지만 지금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이제 선을 그어놨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중간선 아래에 있는 구간, 자, 요 구간에 있는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우량주를 매매할 때 해당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의 이 구간도 마찬가지요. 지금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혹은 물타기를 통해서 내 평단가를 낮추신다고 하면, 여기서 또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탈출 또는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점에 와 있다. 자, 저점 중에서도 역사적 저점에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게 왜 그러냐, 지금의 이 가격이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언제였냐, 이때가 바로 2020년도였어요. 바로 이때가 바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증시가 가장 안 좋았을 이런 시기였죠. 자, 그 시기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가능성이 작다, 자, 적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던 이 세력, 우리가 외인이라고 부르는 이 세력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손절을 하기 싫다, 이미 너무 많이 물려있다 할 때는 이 외인이 매도를 하는 기간에는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홀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외인이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이 스탠스를 변경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물타기를 시작하시면 되는 건데, 바로 그게 턴어라운드 기간이 되겠죠. 턴어라운드가 뭐예요?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을 우리가 턴어라운드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OBV라는 보조지표인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다. 즉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수급을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빨간 선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즉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 OBV 선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얘네들이 다시 매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현 구간까지 보시면 작년 2021년도 초에 주가가 가장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이때 물량이 가장 많았죠. 이 외국인들이 보유한 물량이 가장 많았다가 서서히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장기가 이제 물량을 던져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없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힘없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됐냐? 이 OBV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계속해서 이 저점을 유지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매도 전략을 취했던 이 외국인이 너무나 많은 물량을 덜어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물량을 덜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매수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덜어냈었다. 자, 그러면 주식의 특성상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동안 덜어냈던 물량을 다시 저점에서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와 이 삼성전자는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구간을 역사적 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확실한 근거가 하나가 있죠. 바로 이게 이 수급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 전략을 취했던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바꿨죠? 이 매매 스탠스를 매수로 돌아선 지 채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도에서 매수로 변화되는 이런 미묘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는 가장 빠르게 이 매수 매도의 전환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가 내가 다시 물타기를 시작해야 될, 즉 추가 매수를 시작해야 될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금을 이미 다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홀딩 전략을 취하셔야겠지만, 아직까지 현금 여력이 남아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해나가야지만 내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철저하게 이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셔야 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우량주를 매매하실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누구의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외인의 수급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마지막으로 왜 지금부터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게 뭐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그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RSI라는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얼마 전에 이제 6월달에 나왔던 바닥 시그널,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1년에 한 번에서 많아야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야 정상이지만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도 글로벌 시장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글로벌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다시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바닥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주가는 조금 눌러 앉았지만 추가적인 2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2020년도 3월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코로나가 시작됐던 바로 요 시기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바닥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시작한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었냐,
단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량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매매 방식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로 잡아야 된다? 이 RSI 지표상 마찬가지로 정확한 이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요 시그널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RSI 지표상 이 고점 시그널을 보고 욕심을 더 내지 않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고점에, 우리가 10만 전자 가니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가장 고점에 매도라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다. 자, 그래서 지금의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백을 좀 더 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가장 물량을 많이 덜어내고 다시 삼성전자를 사들일 수밖에 없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주가가 가장 저점에 이르렀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당연히 지금까지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사 모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OBV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외국인의 물량을 나타내는 OBV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바닥 시그널 이후에 다시 이 RSI 지표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 바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고점에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이 양지사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즉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거나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확실한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두 가지 보조지표만 여러분들이 잘 추가해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즉 잘못된 타이밍에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실 때 이 여러 가지 시그널에 잡히는 이 종목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난 1년 동안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뭘 드렸죠? 바로 이 제가 직접 만든 주도주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었죠.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설치를 다 하셨을 텐데,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 한번 깔면 평생 쓰실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주도주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RSI 차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RSI 지표상 저점 시그널,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온 종목만 이 어플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종목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OBV 차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세력의 매집이 포착된 이런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매매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주도주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오늘의 주도주가 당일에 단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만 보이게 되는데, 당일에 아침 9시 장이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어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이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매도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매매 신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따라 하시게 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5%에서 많게는 15%까지 이 정도 범위의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구독자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채널 오셔서 구독만 누르셔도 전부 다 보이게끔 제가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거나 아직까지 이 주도주 검색기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검색기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검색기 설치 링크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제 번호 공유해 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도 설치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